안녕하세요. 베리들입니다. 오늘은 전편 5부에 이어 영농기술 제6부 모든 식물의 보고인 식물의 뿌리, 그러나 너무도 소홀히 대접받았던 그 식물의 뿌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다 보니 조금 지루한 감이 계실지 모르나 이론을 현장에서 실무로 보여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과, 그러나 그 이론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식물 재배에 도움이 되시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식물 뿌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심엽번,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는 뜻이죠. 줄기나 잎인 지상부가 잘 자라면 뿌리가 아주 튼튼한 것이고, 지상부의 자람이 나빠지면 분명 뿌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뿌리는 식물에게 생명의 젖줄이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상 농사를 짓거나 식물을 재배하면서 지상부의 줄기나 잎, 열매 등에는 엄청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데, 뿌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현실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뿌리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것이랍니다. 키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지베렐린이라는 성분도 뿌리에서 만들어진답니다. 담배의 니코틴도 잎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는 해충의 공격 포인트인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럼 모든 식물의 뿌리는 그 양분을 어떻게 흡수할까요? 모든 식물의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뿌리 가로채기라고 하여 뿌리가 직접 흙 알갱이에 붙어있는 양분을 직접 빨아먹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집단 유동이란 방법으로 고래가 물을 빨아 새우를 함께 먹듯이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먹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확산이라고 뿌리가 양분을 빨아먹으면 다시 먼 곳의 양분이 뿌리 쪽으로 확산되어 오는 것을 먹는 방법이랍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뿌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집단 유동이 60여 % 이상, 확산의 방법이 20여 % 이상, 나머지 10여 %는 뿌리 가로채기 순서로 집단 유동의 방법이 절대. 이렇듯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 방법은 집단 유동, 즉 물에 녹아있는 양분을 빨아먹는 방법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높은 방법인데, 이렇듯 어려운 이론을 설명했던 이유는 지온이 높으면, 즉 땅의 온도와 기온이 높으면 뿌리가 물을 빨아올리는 양이 현격히 떨어지고 그에 따라 양분의 흡수도 떨어지겠죠. 따라서 가능한 한 지온을 최대한 낮춰주는 녹비 재배나 유기물 피복이 좋은 이유가 지온을 낮추어 뿌리가 양분을 많이 먹도록 하는 거랍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농사를 하면서 녹비 재배, 유기물 피복을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흙의 수분이 높을수록 지온이 덜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만 하면 관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뿌리에는 큰 단점이자 약점이 있는데, 뿌리는 공중이 아닌 땅 속에서 숨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숨을 쉬어야만 양분과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중요한 성분을 만들 수 있고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뿌리가 죽는 가장 큰 원인은 배수 불량과 과다한 비료 시비지요. 과습해서 뿌리가 숨을 못 쉬면 양분과 물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죽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비료 시비입니다. 바로 질식사의 원인이지요. 사실 우리는 식물을 잘 키워보려는 욕심과 의욕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료를 시비하고 있지요. 물론 그 중에는 과다한 광고도 한몫을 하겠지만요. 비료를 듬뿍 주고 나면 뭔가 식물이 무럭무럭 잘 자랄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흠뻑 주었던 비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겁니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면 농부의 돈과 시간이 없어지고 식물은 건강이 없어진답니다. 물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조치를 하여 적정한 양의 비료를 주는 것은 식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기초 이론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영농기술연재를 하고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보니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한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실 수 있으나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가 재배하는 식물과 환경에 일부분씩이라도 적용을 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영농기술 제7부 식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고 또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먹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